여기는 중국의 한 지역.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어 하나만 보고 이 지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이 무슨 계기로 이렇게까지 한국어에 빠지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살고 있는 18살 여고생 샨샨이에요. 저는 성격이 활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주변에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자부심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요즘 유행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학교에서 하나 유행이 돌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등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이 뜨고 있어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모이는데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를 무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인데 솔직히 북한과 남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주제이다 보니 저희에게는 좀 생소한 주제이긴 해요.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사랑 얘기가 무지 절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푹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주인공 리정혁 역할을 맡은 현빈 씨는 진짜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어서 보는 내내 눈을 떼기 힘들더라니까요. 정말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면 작가가 천재인 게 아닌가 하면서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하면 음악 얘기를 빼놓을 순 없죠.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건 바로 걸그룹 뉴진스예요. 노래도 좋고 멤버들 얼굴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피부도 좋고 예쁘고 날씬하기까지 해요. 뉴진스 멤버들은 저랑 나이도 같던데 항상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하이보이인데 후렴구 부분은 절로 흥이 나서 따라 부르게 된답니다. 그 노래 들으면 기분이 되게 업되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요즘 제일 자주 듣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저는 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꿈까지 생겼어요. 저랑 제 친구들은 워낙 한국에 관심이 많다 보니 매주 수요일마다 다 같이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답니다. 처음엔 한글부터 배웠어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 발음이 되게 정확하시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이제는 간단한 일상 회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중국어와 다르게 한국어는 발음도 달라 익숙해지기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 친구들이랑도 막힘없이 얘기하는 게 제 목표랍니다. 얼마 전 완전 대박났던 일이 있어요. 중국에서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연변에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 계정은 저도 평소에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연변까지 왜 다녀왔지 싶었는데 사진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연변에 있는 많은 상가들 앞에 사진을 찍어 올린 게 아니겠어요? 연변에서 사진을 찍은 게 왜 놀랄 일이냐 싶을 수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연변대 주변에 있는 대형 상가들인데 간판 전체가 한글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마치 서울 어딘가를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가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연변대학 앞에 요즘 수천 명이 와서 인증샷을 찍고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변으로 여행 오는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많은 걸 체험할 수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류를 체험하는 그런 여행 코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연변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대요. 아무래도 한국에 직접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연변이 한류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고 있나 봐요. 유행에 민감한 저는 여기는 꼭 가야겠다 싶었어요.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을 가보기 전에 한국 경험을 하기에는 딱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한국어를 친구들이랑 배우고 있잖아요. 연변에 가서 한국어 간판을 보면서 한국어를 읽어보면 딱이겠다 싶었죠. 한국어 간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팔고 있는 음식들을 직접 팔기도 하고 한복 체험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제가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친구들과 같이 가자고 설득해야지 싶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고속열차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인플루언서 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연변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친구들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매일같이 얘기해서 가게 해야지 싶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저보다 더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 3명이랑 함께 주말에 가보기로 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서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연변대 앞에서 찍을 인생샷 포즈를 연습하고 있었다니까요. 주말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저는 금요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잠을 설쳐 약속에 늦을까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이미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연변을 가자고 한 애가 제일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저를 혼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차를 내려 버스로 갈아타 연변대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연변대학이라는 한국어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어를 처음 딱 읽어보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이러려고 한국어를 배웠지. 감탄하면서 말이에요. 신기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절친 메이와도 연변대학이라는 한글을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면서 이리저리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읽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주변으로 조금 더 가보니 저희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니까요. 인플루언서 언니가 찍은 한국어로 된 상가들이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상가가 간판에 한국어를 다 달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국에 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거리와 비슷했죠. 연변대 앞을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엄청난 인파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교통경찰대까지 나와서 8차선으로 쭉 뻗어 있는 도로에 100개가 훨씬 넘어 보이는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인증샷 찍는 장소와 차선까지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이러겠어요. 저 오죽하면 친구들을 잃어버릴 뻔했다니까요. 정신없이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저는 문득 저희 학교에만 한류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모두 한류에 푹 빠져 있구나 싶었죠. 저희는 그렇게 한국어 간판들 앞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계획했던 한복을 대여하러 가기로 했어요. 호기심에 들뜬 마음으로 한복 대여점에 들어섰는데 친구 메이와가 갑자기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저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입으려는 이 한복, 중국 전통복인 한푸랑 비슷하다던데 한국이 중국 문화를 그대로 베껴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얘가 아직도 저렇게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다는 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메이와도 몰라서 그런 걸 테니 차근차근 얘기해줬죠. 한복이 처음 생겨날 당시 일본이나 중국까지 유행이 퍼져서 중국의 전통 의상에 영향을 받은 거지 한국이 한풀을 베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메이와는 천천히 설명하는 저를 보면서 오히려 궁금했던 게 해결되었다는 뉘앙스를 취하며 고맙다고까지 인사를 했죠. 문화는 서로 부대끼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한복이 한국에 자랑할 만한 전통 의상인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는 서로 무슨 색 한복이 더 잘 어울리는지 다 대보면서 어울리는 걸 골라주고 했답니다. 저는 예쁜 노란색을 띠는 치마와 하얀색 빛을 띠는 저고리를 골랐어요. 풍성한 치마를 입고 빙그르르 돌면서 딱 멈추니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치마가 부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어릴 적 만화 속에서 나오는 풍성한 치마를 입은 공주님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신나서 한복을 입고 상가 앞거리를 다시 나섰죠. 인플루언서 언니처럼 따라해보겠다고 똑같이 포즈도 취해보고 사진 구도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찍어가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중 메이나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찍어주는 사진이 맘에 안 든다고 전문가한테 찍어달라고 할 거라고 휙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메이나는 자기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라서 이해해주기로 했죠. 그렇게 메이나가 없는 동안 저희는 메이나보다 더 예쁜 사진을 찍겠다고 더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다 찍고 신나게 구경하던 저희에게 메이나가 울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전문 사진가에게 인생샷을 부탁했다가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였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모양이었어요. 메이나가 찍어준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봐도 사진을 좀 엉망진창 찍기는 했더라고요. 사진의 구도는 맞지도 않거나 심지어 초점이 나간 사진도 있었고 메이나가 삐뚤게 나오거나 발이 잘려서 안 나오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저희가 봐도 돈을 받고 찍어주기엔 너무 심각했죠. 메이나가 그 사진가에게 지불한 금액을 들어보니 만만치 않았어요. 비용이 무려 2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메이나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이런 결과물을 내놓다니요. 마치 누군가 대충 휴대폰으로 찍어준 것 같은 퀄리티로 2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웠죠. 저라도 이러면 펑펑 울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전 메이나를 달래주면서
함께 그 사진가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렇게 부실한 작품을 받고 넘어갈 순 없으니까요. 물론 환불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항의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메이나가 사진가가 있었던 곳을 데려갔는데 그 사진가를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꼼꼼히 둘러봐도 아까 메이나의 사진을 찍어주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온 거리를 이잡듯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그 사진가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실망한 채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메이나를 달래주기 위해서 메이나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찍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SNS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다 공부해놨었거든요. 한국 하면 K-팝과 영화도 유명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찍어주는 사진도 유명한 거 아세요? SNS 보다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중국엔 절대 없다니까요. 그렇게 바닥에 누워가면서까지 메이나 사진을 찍어줬는데 결국에는 메이나가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메이나의 울음을 겨우 달래준 뒤 저희는 예정대로 한류 장터로 향했어요. 메이나가 먹을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걸 먹으면 속상한 게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른 달려갔죠. 근데 한류 장터에 다다른 순간 저희 4명은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한국 과자며 음료의 라면까지 한국어 천지에다가 한국 음식밖에 없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매대마다 즐비한 낯선 상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렇게 신기한 먹거리들을 구경하고 맛보는 재미에 푹 빠져 어느새 저희는 한류 장터 구석구석을 샅샅이 누비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매대마다 어떤 게 맛있을까 하면서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죠. 제가 또 누구겠어요? 바로 검색을 했죠. 한국에서 유명한 과자라든지 라면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과자가 꽃갈콘과 새우깡과 포카칩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한글을 곱씹어가면서 읽으면서 꽃갈콘은 군옥수수 맛을 골랐어요. 군옥수수 맛의 과자라니 상상만 해도 고소함이 떠올라 괜히 침이 고이더라고요. 새우깡도 표지가 빨갛고 큰 새우가 그려져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사실 새우깡은 보자마자 그렇게 맛있는 과자일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과자라고 하니 기대하면서 매운 새우깡을 집었죠. 사실 마지막으로 포카칩을 고르려다가 홈런볼이라는 과자가 있더라고요. 동글동글 미니 야구공같이 생긴 과자를 입에 쏙 넣으면 어떤 식감일까 너무 궁금해서 홈런볼을 담았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매운 걸 잘 먹는다고 맵순이거든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못 먹으면 맵순이의 자존심이 상하니 이 라면들도 하나씩 집었죠.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그거 먹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아주 맛있게 끓여서 친구들한테 인증샷을 꼭 보내야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대를 샅샅이 뒤지며 장바구니를 한가득 채웠죠. 신나는 쇼핑을 마치고 한류 장터를 빠져나온 저희는 자연스레 번화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코끝을 간지리는 군침 도는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길거리 음식들이 많은 곳에 도착했죠. 길거리 가득 늘어선 분식 노점상들의 풍경이 마치 한국 영화에서 본 장면 같았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의 튀김과 만두까지 종류별로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간식거리들을 보니 절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니까요. 냄새에 이끌려 이리저리 눈이 휘둥그레진 메이와가 탄성을 질렀어요. 같이 걷던 샤오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후다닥 달려가더라고요. 먹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골목이었죠. 허기를 달래기 위해 저희는 가장 먼저 붕어빵을 파는 곳을 찾았어요. 달콤한 판내음이 풍겨오는 가꾸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행복한 단맛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겉은 바삭하니 먹어도 끝이 없었죠. 리즈가 정신없이 붕어빵을 씹어 먹으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포장마차에서는 떡볶이도 많이 팔았는데 저는 그곳을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엽기 떡볶이집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참고 포장마차에 있는 떡볶이집을 가겠어요? 새빨간 간판을 보니 아주 맵다는 게 강조되어 더 기대가 되기도 했죠. 나름대로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빨리 온 건데도 불구하고 줄이 꽤 길더라고요. 기다리는 내내 옆에서 들려오는 떡볶이를 후루룩 먹어 치우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졌죠.
그렇게 줄을 기다리고 자리에 앉아서 저희는 엽기 떡볶이 하나랑 쿨피스를 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을 때 쿨피스는 필수라고 했거든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어 한 접시 받아든 순간 얼얼할 정도로 빨간 국물 색깔에 절로 침이 꿀꺽 넘어갔다니까요. 오죽하면 냄새도 너무 매워서 기침이 나올 뻔했다니까요. 한 입 떠먹자마자 매콤한 맛에 혀가 얼얼해지면서도 이내 감칠맛에 절로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어요? 떡볶이 위에 얹어진 치즈가 그나마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있었죠. 쭉 늘어나는 치즈와 떡을 돌돌 싸서 먹으니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얼얼해진 입을 부채질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든 제 모습에 친구들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날 알았는데 저는 매운 걸 잘 먹는 애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제외한 친구들이 저보다 매운 걸 더 잘 먹었죠. 저희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모두 비웠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 그릇 더 시킬까 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죠. 서로의 표정을 보니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그릇을 더 시켜서 저희는 또 순식간에 해치웠어요.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에 반해버린 거죠. 한국 음식은 원래 이렇게 먹어도 또 먹고 싶나요? 적당히 달콤하면서 짭짤하면서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죠. 떡볶이도 이렇게 맛있는데 유명한 한국 음식들은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매운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헥헥대면서 정신없이 먹어치웠죠. 그렇게 매운 걸 먹으니 이번에는 달달한 걸 먹고 싶더라고요. 아까 한류장터에서 사놓은 항아리같이 생긴 바나나 우유가 있었는데 지금 먹어야겠다 싶었죠. 빨대를 꽂고 한 입 쭉 빨아보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이렇게 바나나 맛이 강하게 나는 우유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거기다가 은은히 달콤함이 올라오는데 이거 한 개만 사가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바나나 우유는 이게 가장 유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조르고 졸라 한류장터를 다시 잽싸게 가서 바나나 우유를 5개나 더 사오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좀 더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변에 오니 한국어를 잘 배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변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어요. 정말 친구들한테 말해서 오기 너무 잘했다니까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바탕으로 만든 이곳도 이 정도로 재밌었는데 직접 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 하는 기대감이 저도 모르게 점점 생기고 말았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로 말이에요. 그래야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그곳을 맘껏 누리고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 덕분에 여기에 와서도 잘 써먹었거든요. 조금만 더 배우면 한국에서 훨씬 더 즐길 거리가 많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계속 조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계속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한국 여행을 원하는 제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으셨나 봐요. 저한테 조건을 거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와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니까요. 이번에 어떻게든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저는 꼭 한국에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한국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추천해 주시면 꼭 다녀오겠습니다. SNS에서 돌아다니는 맛집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 추천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